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5시 30분 여러분 함께해 주실 거죠? 장외 주식 상식 투자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이제 뭐 장외 주식 하면은 우리는 소용주 소장님 얼굴이 딱 떠오르실 건데요.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소장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또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장외 주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 장외 주식 이슈들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 IPO 시장 큰 대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게요? 예, 현대중공업 정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IPO로 유치를 했더라고요. 증거금도 56조였고요. 네, 시장은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야, 정말로 현대중공업이 조선업계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조선업 효황이 정말 좋습니다. 좋은 시기에 정말 잘 가고 있다. 여러 개인들이 400대가 넘는 경쟁력을 기록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실은 조선업은 좀 하향 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다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의 효과겠죠.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개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지금 시대의 테마주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현대중공업은 LIG라든가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는 조선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에 모여있는 56조의 자금은 네. 그만큼 좋은 공모주에는 돈들이 모인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만간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지만 예. 또 다른 역사를 쓸 가능성이 있다. 왜? 기본적으로 현대 6만 원이면 상당히 낮은 가격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중공업의 모회사죠. 한국조선해양이 10만 원대를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자회사가 상장되는데 대부분 자회사가 상장되면 모회사의 주가는 좀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현대중공업의 주가 형태로 봤을 때 6만 원이면 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증거금이 모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상당히 가격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토스뱅크가 좀 공격적입니다. 토스뱅크가 또다시 유증을 합니다. 6개월 만에 또다시 하고 있는데 421억을 유증을 하죠. 이 뜻은 조만간에 토스증권이라든가 토스보험, 어떻게 토스뱅크가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면서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 토스뱅크의 성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MZ세대가 예.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시장의 점유력이 토스뱅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은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 주식을 찾아서 삼천리입니다. 야, 거래소 코스닥 메타버스 예.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뜨겁죠. 마찬가지로 장애 주식에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과연 어디인가? 요즘 EVR 스튜디오가 16,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요. 예. 그 뜻은 뭐냐? 우리가 회사의 형태를 보다 게임 회사거든요. 네. 게임 회사에 어떻게 보면 CG라든가 특수 효과가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메타버스 관련 게임을 띄웠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주가가 거의 50%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로 시작해서 메타버스로 끝나는 2021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장애에 있는 여러 메타버스 관련 회사들이 네.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예. 2023년 상장 앞쪽 K뱅크의 K뱅크. 상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큐라투스가 프리 IPO 427억. 이 뜻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들이 금방 모였습니다. 그만큼 이 큐라티스에 대한 성장성을 좋게 그쵸. 보고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감 모여졌던 이 장외 주식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 이로써 어제였죠. 이렇게 네. 공모 청약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장에서 어떤 흐름 이어갈지도 한번 저희가 잘 주목해 보고요.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주간에 어떤 시세 보였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소장님 하나씩 볼까요? 네, 한 주간 시세를 보시면 현대 ENG가 2만 원을 올랐고 올랐네요. 예, 120만 원입니다. 현대중공업, 현대 ENG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해서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그래서 같은데. 개인들에게 예. 이제 현대 ENG가 이제 액면분할을 하고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액분하면 이게 12만 원이 되겠죠. 지금 120만 원인데 이 주식도 좀 가벼워지면서 그동안에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래프톤의 빈자리를
메꿀 가능성이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CNS도 여전히 그 형태 8만 원대를 유지, 8만 5천 원에서 8만 8천 원 그 사이를 행보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도 상장에 이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리IPO 팀을 회사에 구축했기 때문에 네.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닛이 7만 4천 원 변동 없이 예. 누닛도 이제 상장의 이슈가 나와야만 주식은 움직입니다. 그쵸. 그래서 10월 달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10월 정도의 상장의 로드맵이 발표됐을 때 누닛의 주가는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가 갖고 있는 AI 전 세계 흉부 엑셀 시장 1위를 달리고 예.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강한 기업은 없었습니다. 누닛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나무 43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방송할 때가 30만 원대였는데 와. 벌써 13만 원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가상자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랐었죠. 그만큼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소재,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나무 하면 업비트, 떠올라요. 업비트, 예. 바로 뛰어나죠. 예.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의 또 주요 주제가 카카오입니다. 요즘 뭐 카카오의 말이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문화발치 확장이라든가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은 자회사가 4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카카오가 지배하는 플랫폼 시장에서는 있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부적 영향으로 인해서 회사의 실적이 떨어진 건 아니고 네. 회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외부적 영향으로 밀린 주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라든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카카오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이렇게 비상장에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두나무도 카카오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조만간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모든 회사들이 카카오의 최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떤 똘똘한 카카오 자회사가 카카오의 주식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뭐 카카오 주식이 흔들릴 때 맞아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쵸. 네. 또 개인들이 어떻게 승리를 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디프렌드 변동 없이 16,000원 지켰고요. 큐라티스 2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큐라티스 앞서 말한 대로 프리 IPO에 성공했기 때문에 투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장 여부만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상장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에이프레젠 28,000원 변동 없었습니다. 변동 없고 비바 리퍼블리카가 꾸준히 우리가 올라와서 실은 8만 원대 있었는데 지금 9만 원까지 9만 왔습니다. 원까지. 예, 예. 왔는데 이 비바 리퍼블리카는 토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토스 증권 상당히 개인적으로 토스 증권과 토스 뱅크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MZ 세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증자와 증자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미래의 성장성에 보고 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 투자와 투자 리듬 회사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바 리퍼블리카의 성장성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저축처럼 있잖아요. 꾸준히 편입해도 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K뱅크가 17,000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만 원대 주식이었는데 요 근래 폭등을 했죠. 야. 이후야 뭐 K뱅크가 카카오뱅크가 선전하다는 이유로 네. K뱅크가 올라갔습니다. 수혜를 같이 받았죠. 수혜를 좀 받고 있죠. 예. K뱅크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신일도 좋아지고 있고 예. 수익도 좋아지고 있다. 우리 K뱅크가 업비트의 계좌를 틀면서 맞아요. 더더욱 사랑을 받고 있지만 네. 가상자산하고 또다시 맞물려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놀자 10만 6천 원대를 지키고 있고요. 야놀자는 앞서 말하는 비전펀드가 투자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완스톱 여행인데 요즘 여행 관련주는 약간 주춤하고 그쵸. 백신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찬가지 야놀자가 10만 원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나두도 변동 없이 98만 원을 지키고 있고 이 야나두도 카카오의 자회사입니다. 와. 교육부는 이렇게 카카오가 많은 자회사를 갖고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독점적이다 하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시장이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에코프렌트도 내년에 상장, 지금 현재 KOTC에 있는 주식인데 상장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랐군요. 7만 원대, 이 예. 8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SK 에코프렌트 같은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KOT 시장에 있는 회사가 SK 에코프렌트, 현대아산, 넷마블, 예. 네오 이 세 가지 올린 게 KOTC에 있는 겁니다. 현대아산도 남북 경업지지만 18,000원에서 2만 원을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남북 경업 예. 관련주로서 남북 관계가 호전된다면 가장 많이 상승할 종목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내 마음을 내고 역시 좋은 회사입니다. 31,000원. 실은 작년 2년 전에 만 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만 원짜리 주식이 2년 가까이 오면서 3만 원까지 왔습니다. 내 마음을 내고까지 한 주간 시대를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슈, 역시나 상장 이슈가 장외 주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재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보니까 아무래도 K뱅크의 이 활약도 조금 돋보였던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죠. 카카오뱅크가 선전하면서 시장에 장에 있는 K뱅크가 개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예. 사랑받고 있고 K뱅크가 또 통일주권입니다. 이 통일주권이 쉽게가 주식 간의 이체가 편하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카카오뱅크로 이익 본 개인들이 K뱅크에 많이 몰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K뱅크의 어떻게 보면 현재 시총을 무시하고 너무 앞질러가 10조 이상 넘어가는 걸 네.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보수적 관점으로 K뱅크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 주간에 그래도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K뱅크입니다. 여타 뭐 대기업 관련주도 보합권과 하락을 유지했고 특히 바이오 관련주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쵸. 상당히 주식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보합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조금은 감소할 수 있는 시장이지만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가치를 공부하는 시간으로서 여러분 꼭 이 기회를 잘 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여러분의 궁금한 질문들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장외 주식 Q&A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해결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볼게요. 모두가 재테크 열풍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장외 주식은 안전한 거 맞나요? 왜인지 장외 주식하면은 비제도권 시장이 생각이 나서 겁이 난다라고 예,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애 말 그대로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쵸. 모든 주식을 총칭해서 장애주식으로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권 밖에 있으면 법률적 규제를 받지 않는 않을 것 곳이다. 같고, 이렇게 생각 예.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장애주식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이 모든 주식은 장애주식이었습니다. 장애지를 거쳐서 상장의 길로 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현재 제도권에 있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유한타증권 이런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가 장애주식에 들어왔습니다.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가 장애주식 주식을 담보대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뜻은 뭐냐? 이만큼 안전한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장애주식 하면 무섭냐면 어떻게 보면 개인 대 개인 상대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무섭다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이제는 증권사가 개입돼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거래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주식은 자기를 하면서 재테크를 하는 개인들에게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의 시세의 변동성을 타격을 조금 줄여가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이다라는 점까지 여러분 체크를 해봐 주세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 질문 보니까요. 장외 주식에 투자를 언제 해야? 근데 이분은 한 방을 노리시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 우리 장애원을 노리시는 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장애 주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네. 기간 투자가 일어난 기업에 투자해라. 기관이 투자를 했다? 그렇죠. 예. 그 회사. 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장애 주식은 휴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관이 투자한 기업이라면 1차적으로 어떤 여가 과정을 거쳤다. 네. 어떻게 기간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예. 적정한 투자 시기가 됐을 때 돈이 들어갔을 것이고 투자를 받기 투자 심사역들이 그 회사를 연구와 감사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좋게 평가를 그렇죠. 했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간 평가가 이루어진 기업 중에서 기본적으로 주식이 아직 발행되지 않는 명의계수 종목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직 주관사가 선정되지 않는 기업. 마지막으로 심사를 아직 청구하지 않는 기업. 어떻게 보면 3년 전에 주식을 투자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 3년 전. 상장 3년 전이요? 가장 안전하게 가장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의계수 종목이기 때문에 주권이 발행될 때 주식이 상승할 것이고 주관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관사가 선정될 때 2차적으로 상승기를 가질 그쵸? 것이고 세 번째로 심사를 청구하고 난 후에 심사 청구를 위해서 또 다시 상승 구간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심사가 통과됐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상승의 구간들을 다 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년 정도 예. 기간이 투자한 기업 중에서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회사, 주관사가 선정되지 않는 회사, 심사정을 하지 않는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너무 꿀팁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알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님 우리만 알고 있는 걸로 합시다. 세 가지 적기 타이밍 알려주셨어요. 명의개서 종목일 때, 또 주관사 미선정일 때, 심사청구권 아직 청구하지 않았을 때라고 하니까 이 세 번의 타이밍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꿀팁을 마구마구 주시고 있으시네요. 세 번째 정말 질문. 그렇죠. 세 번째 보면 우리 예. K뱅크죠. 네, K뱅크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 망설이다가 타이밍을 놓친 걸까봐 고민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이 이런 규모를 되게 많이 합니다. 내가 주식을 사면 주식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데 예. 살까 망설이는데 주식이 계속 올라갔을 때 네. 상당히 망설이죠. 그러나 이 K뱅크는 비상장에서는 상장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K뱅크는 2023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있죠. 남아있고 현재는 어떻게 단기적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K뱅크는 지금 사지 않아도 네. 시간이 남아있는 구간 안에 충분히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장 폭등해서 사기보다는 네. 좀 더 조정을 받고 어떻게 보면 냉각기가 들어갑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앞서 말한 대로 2023년이 K뱅크 상장 예상치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에 왔을 때 편입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타이밍은 늘 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질문 보내주신 시청자님 꼭 답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솔직히 장외 주식 항상 전문가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요일마다 정말 너무 새롭고 유익하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소장님께 개인적인 질문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어떻게 장외 주식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되셨는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빠졌죠. 쉬운 건 제가 국회 사무처에 의원 비서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예. 월급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월급의 월급의 한계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재테크는 누구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거래소 코스닥 주식을 했는데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늘 뒤지고 있고 늘 실패하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없이 개인들이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장 어딘가를 봤을 때 바로 장외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개인들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장외 주식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네.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야.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높은 탄력성, 어떻게 보면 비상장 주식은 네. 거래소 코스닥이 어떤 주식이 2배, 3배를 가기 위해서는 지수 포인트가 보통 5천 포인트를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비상장에서는 잘만 고르면 3배, 4배는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실내로 요 근래 상장되는 크래프톤은 불과 3년 전에는 이 주식이 3만 원이었습니다. 3년 후에 3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세상에나. 이건 예. 팩트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만큼 탄력적인 게 없다. 다만 비상장에서는 철저히 공부한 사람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으로 자기가 충분히 공부하고 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빨리 공부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빨리 공부해서 우리도 좋은 종목으로 정말 우리의 계좌 수익률을 부풀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러 떠나볼 텐니다. 근데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댓글이나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해결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러 떠나보죠. 네, 장외 주식을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장외 주식에 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지 잠시 소장님 개인사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지금은 늦지 않았나, 지금은 괜찮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어때요? 늦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당장 시작해도 네.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장외 주식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장외 주식은 위험하지만 리스크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그죠? 모든 주식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 예. 개인들이
50대 50의 확률을 못 맞춥니다. 그죠?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예. 50대 50 홀짝 게임을 해도 예. 그 홀짝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죠.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 장애 주식처럼 어떻게 저축 개념으로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장애 주식은 저축이고 장기적 시장으로 접근했을 때 주식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이 바로 장애 주식을 특히 청년들이 이 돈을 벌기 또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투자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가져다는 주식이 장애 주식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외국인 기관도 없습니다. 예. 본인이 거시적 경제 관점만 잘 안다면 앞으로 사업의 성장성이 우리가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올 거야.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야. 그에 관련된 제품, 메타버스 시대가 올 거야. 그에 관련된 제품들은 지금 현재 상장된 제도권에 있는 주식이 아니라 바로 비제도권에 있습니다. 요 근래 상장되고 있는 기업들은 뭐 비교할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얼마 전에 카카오뱅, 인터넷뱅킹 은행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예. 그죠? 이게 바로 장애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 리더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지금 비상장에 있습니다. 예. 아직 상장되지 않는 토스 비상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손쉽게 송금거래 우리 간단 송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기업이 아니라 바로 비상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또 10대 후반부터 있잖아요. 공부하는 기업 하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애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권에 없는 주식. 근데 지금 시대를 리드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내서 공부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뭘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는 직장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서 매일 볼 수가 시세를 없어요. 보고 매일 점심 먹고 오면 그렇죠. 갑자기 하락하면 어떡해요? 기분 나빠지죠. 예. 기분 나빠지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자기 직장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 삶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서 투자처를 찾는 바로 장애주식입니다. 네. 장애주식은 상장되는 시점, 예.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현재적 가치가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미래의 성장성이니까 지금 당장 사서 내일 파는 주식이 아니다. 2년, 3년에 팔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저축하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내가 지금 시대를 살면서 나 혼자만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를 위한 투자처를 찾는다면 바로 그게 가장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는 투자처는 바로 저는 장애주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면 경제 거시적 관점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장애 주식보다 좋은 장소가 그래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앞서 말한 대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을 찾는 우리 실은 신문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 속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보이죠. 그렇죠. 보이고 있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현재 상장 주식이 없다. 예. 그렇죠. 바로 그런 기업들은 비상장 주식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주고요. 또 뭐냐면 돈이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돈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장애 주식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주식을 우리가 소수점 투자도 장애 주식은 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투자도요? 그렇죠. 요즘 엔젤리그가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적은 돈으로 조금씩 저축하는 마음으로 10주, 5주, 10주, 20주, 한 주. 어쩌면 저축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은 바로 어디냐면 장애주식입니다. 장애주식이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면서 네. 일일 희비하지 않는 곳이 바로 장애주식이 아닙니까? 부자로 살고 싶다면 장애주식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코스닥 거래소는 장애주식의 탄력성을 이길 수 없다. 앞서 말한 대로 이 폭등성은 네. 장애주식보다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는 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때로는 몰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자기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합니까? 돈이 너무 작은데. 그런 시장, 누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21세기 가장 매력 있는 투자처럼 장애 주식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장, 이 장애 주식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용기 많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적더라도 그리고 공부 조금만 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괜찮은 투자처 장애 주식이었고요. 저희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 많이 해보죠.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들으니까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소장님, 장외 주식은 역시 장기 저축 상품이군요. 그렇죠. 장애 주식은 저축이다. 장애 주식은 저축이다. 장애 주식은 저축이다. 장기적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리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라는 이 두 글자만 네, 장외 그렇습니다. 주식하실 때 꼭 여러분이 숙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5시 30분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